우선 저 수업에서 이제 REPL 있죠? REPL은 이제 안 쓸 겁니다. 이걸로 안 쓰고 인텔리제이 다운로드 했잖아요. 인텔리제이로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리플로 해도 상관없고요. 아직 내가 뭐 잘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 뭐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면 되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 있죠? 그리고 이런 출력문, 이 작성한 상태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지금 보면 좀 쓸데없는 코드가 되게 많죠? 이 한 줄 지우는 거 컨트롤 D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D. 좀 정리해보죠. 포문도 좀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이제 자동 줄 정렬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어디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코드를 좀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세미콜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장 빨간 전구도 뜨고 빨간 밑줄도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나오는 거 조금 해결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나중에 없애고, 일단 여기 보면은 빨간 줄이 있는데 여기에다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결론은 이거 리플에서도 봤던 거죠. 세미콜론 있어야 되는데 없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키를 누르면 이런 거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조금 더 많은 액션 뭐 이런 거 취할 수 있다 라고 나와요. 또는 뭐 여기 빨간색 전구 있죠? 이거 클릭하면 추천 방식 나옵니다. 그래서 인서트 세미콜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붙여주고요. 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세미콜론을 안 쓰고 실행했습니다. 이게 실행이 Alt Shift X네. 이게 Shift Alt X 순서대로 눌러야 돼요. 한 번에 누르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 나왔죠? 이것도 읽어야 돼요. main.java라는 파일에 세 번째 줄, 3번 줄,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는 그래서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구글링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려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Alt Shift X 이런 식으로. 이거 참, 이거를 안 보게 하는 방법 없나? 뭐 어쩔 수 없네.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은 이게 환경이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툴만 바뀌었다 뿐이지 환경 자체는 비슷해요. 내가 뭐 에러, 뭐 이런 에러, 이런 거 실수하면은 에러 발생했다고 알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a는 5.5라고 했어요. 이거 될까요? 벌써 뭐라고 하죠? 에러 메시지를 보자면, 자, required 타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줄에서 요구하는 타입은 int인데 개발자, 즉 코드를 쓴 사람이 제공한 데이터의 타입은 더블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법도 추천해주고요. 여기는 뭐 캐스트 익스프레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형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스팅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Alt Shift Enter를 누르면 이렇게 해줄 거고, 이거 말고 뭐 다른 해결 방법 보고 싶다, 그럼 이거 눌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눌러보면 캐스팅 하는 거,
하면 여기 앞에다가 뭐 인트로 붙여주는데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change variable a type to double, 그러니까 변수 a의 타입을 더블로 바꿔라, 더블로 바꿔주겠다, 이런 거예요. 클릭하면 int에서 더블로 바뀌죠. 이제 문제 없고요. 더블은 int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류 메시지로 얘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를 더블로 바꾸거나 여기를 정수로 바꾸거나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의미 이젠 아시죠? 나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를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수 5를 a에다 넣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했어요. 등호 2개 썼고, 이렇게는 왜 안 돼요? 5는 5다. 이거 연산되면 결과 뭐로 바뀌죠? 비교니까 true 아니면 false 나오겠죠. 근데 맞는 말이니까 true로 바뀌고, true라는 논리값이 a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required type int, 요구하는 거는 int인데 내가 쓴 거는 불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별다른 건 없네요.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 본인의 의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5.5 더하기 5.5, 얘는 뭐죠? 11.0이죠. 딱 눈으로 봤을 때 그냥 1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11.0입니다. 소수점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과 11.0은 다릅니다. 얘는 이제 더블에 들어갈 수 있고요. 실수니까. 인트는 정수라서 안 됐던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되려면 불린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것도 뜨는데 한번 같이 보죠. 뭐 이거는 불린의 선언을 확장한다라고 하는데 if else로 그냥 뭐 조건문을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를 클릭하면 3번 줄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4번 줄에는 이렇게 조건식으로 하나 만들고요. if else로 묶는 거를 해준다는 건데 굳이 여기선 필요 없어 보이고, 이거는 뭐 테스트 하이라이트 코드 엘리먼트, 뭐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5는 5.5 이거 지우고 안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녕이라는 건 문장이죠. 그러면 문장은 논리값에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됩니다. 이건 돼요. 비교하고 있고 비교한 연산의 결과가 불린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좀 문장을 넣고 싶은 거예요. 문장을 A에다가 문장을 넣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문장을 넣을 때는 이 불린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이 스트링은 대문자 S예요.
문장을 담을 수 있는 변수 A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트링이라는 타입은 기본 타입일까요? 이것도 제가 키워드를 드릴게요. 자바 자료형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뭐 있겠죠? 불편하고 여기 한번 보시죠. 표현 가능 범위 이건 빼고 이건 보지 마시고요. 크기도 이거는 C 언어에서만 의미 있고 자바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만 보세요. 스트링이라는 말 여기 없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기본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본 타입에 없다 그러면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또는 레퍼런스 타입.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레퍼런스 타입이 뭔지는 따로 구글링 해보시고요. 나중에 내용 나오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타입 빼고는 전부 다 참조 타입이다. 일단은 이런 문장이라는 자료형을 담기 위해서는 스트링이어야 된다는 거, 타입이. 그래서 그냥 내가 대입하려는 데이터에 맞는 자료형을 써준다는 점에서 intb는 4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얘도 b라는 변수 이름이니까 크게 의미 없고 자료형이 int니까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그냥 넣어주고 있는 건데 여기선 그게 문장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형 검색해서 나온 자료는 외우세요. 기본형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지우고 이거 안되네. 잠깐만. 이거 직접 쳐야 되는구나. 여기는 자 A를 출력하려고 해요. 그럼 뭐 나올까요? A는 값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 값이 안녕이니까 실행했을 때 안녕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이쪽으로 못 옮기나? 안되네. 그러면 뷰 모드가 언핀드? 핀드? 고정이 돼 있다는 뜻인데 이거 안되네. 그러면 좀 밑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탑 라이트랑 라이트 탑은 뭐야? 그러면 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A 안녕이 들어있으니까 그 안녕을 출력한 게 이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10을 해보겠습니다. 뭐 나올지 아시죠? 안녕 10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다 20을 더하면 안녕 30이 아니라 안녕 1020 나옵니다. 만약에 뭐 30이 나오길 원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먼저 연산되니까 괄호 안이 30 되고 문장이랑 숫자니까 숫자가 자동으로 문장이 돼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안녕 30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괄호 하나 빼먹었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쉼표 또는 닫는 괄호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괄호 하나를 제가 지웠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나올까요? 뭐 그냥 안녕 안녕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줄바꿈 문자를 넣었습니다. 실행해보면 한 줄 띄어서 나오죠. A가 줄바꿈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없어졌지?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제가 방금 한 거 있죠? 이 줄 그대로 복사한 거 컨트롤 알트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돼요. 내가 누른 방향키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안 누르고 알트 누른 채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B에다가 하세요를 썼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를 했을 때 뭐야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고 한 줄 띄고 하세요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 말고 8 곱하기 1은 8.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면 그냥 뭐 8 곱하기 1은 8 나오겠고 여기다가 이렇게 A는 A 더하기 A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뭐 나올까요? A가 여기서는 변수죠. 얘는 값이고 얘도 값이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A에다가 다시 넣고 그걸 출력하니까 이게 연달아서 붙어서 나오겠네요. 여기 똑같은 게 또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일단 줄바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게 새로운 값으로 이거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값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출력문 뭐지? 잠깐만요. 왜 윗방향 키가 또 안 먹어? 위로는 되는데 밑으로는 되는데 위로는 안 되네요. 아까는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단축키 좀 손봐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자, 출력문이 하나 더 있죠. 이때는 8 곱하기 1은 8 나오는 겁니다. 이때의 A 이러고 나서 이때의 A 잠깐 자꾸 뭐가 없어지지? 잠시만요. 이게 저도 인텔리데이는 이번에 처음 쓰는 거라서 조금 좀 많이 버벅대긴 합니다. 핀 모드로 돼 있을 텐데 언핀드 그러면 이제 되겠다. 여전히 안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새로 값을 제정했으니까 a를 출력할 때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있던 거는 덮어쓰기 당했고, 왜냐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값이 이기는 거예요. 얘가.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서 a의 값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여기다가, 일단은 줄바꿈 넣고요. 전체 주석하고, a는 a 더하기 8 곱하기 2는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 한번 해보세요. a 출력할 때. a에다가 8 곱하기 1은 8 넣었어요. 그럼 이 a에는 값이니까 얘가 들어있겠죠. 근데 줄바꿈이 되어 있으니까 더할 때는 이제 8 곱하기 1은 8 바로 옆에 붙는 게 아니라 줄바꿈 되어 있으니까 8 곱하기 2는 16 이렇게 돼서 a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좀 여러가지 해볼까요? (8 곱하기 4는 24고) 8 곱하기 4는 32 곱하기 4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뭐 나올지 예상되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패턴이 있죠? 이 부분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a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 a를 한 번 더 써가지고 뭔가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래 있던 a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a에다가 이만큼 붙이고 또 밑에서 이만큼 붙이고 밑에서 이만큼 붙이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하면 0, 1, 2, 3 나옵니다. 밑으로 0, 1, 2, 3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줄에 나옵니다. 줄바꿈 넣어주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변수고요. 왜냐면 등호 왼쪽에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일단 처음에 a는 0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a의 값이 0에서 0,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0, 1이 들어있었는데 2를 더하니까 0, 1,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a에 0, 1, 2가 들어있었는데 0,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a에다가 덧붙이겠다 라는 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기호의 뜻이 뭐냐면 원래 있던 거에다가 여기에 나오는 거를 더하겠다, 덧붙여서 정의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a 플러스 얘를 줄여가지고 a 플러스 는이 된 거예요.
이건 뭐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는 없고요.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건데 플러스는 얘는 이제 원래 있던 걸 살려서 덧붙인다. 그리고 얘는 이제 대입 연산자인데 원래 뭐가 들어있든 새로운 값으로 덮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 규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얘네는 다 지우고요. 이건 그냥 밑에다 놓죠. 밖으로는 못 나가네. 메인 함수 밖으로는 못 나가지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이제 뭐 나올까요? 실행했을 때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실행된 거예요. 실행됐지만 A가 빈 문장이니까 단지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ln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줄바꿈돼서 그냥 다 나오겠죠. 왜냐면 프린트 ln이니까. 그러면 이제 각 출력문이 처지하고 있는 줄이 이 콘솔에서도 한 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8단을 출력하고 싶다, 뭐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64, 56, 48, 4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만 좀 다른 방법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스트링 s는 8 곱하기 1은 8 줄바꿈 8 곱하기 2는 16. 자, 이렇게 곱하기 3까지만 할게요. 8 곱하기 3은 24.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뭐 나올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줄바꿈 하면서. 자, 저는 프린트 ln 한 번만 썼어요. 그러면 이거랑 괜히 지웠네. 자, 이거랑 큰 차이 없죠? 좀 더 변경을 해서 좀 더 좋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주석 처리해두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는은 이렇게, 그리고 계획 문자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씀으로써 S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플러스 는이 의미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원래 있던 거에다가 값을 더하는 거죠. 이 뒤에 오는 거 덧붙여서, 그래서 정의하는 거고. 그럼 원래 있던 거 여기서는 이제 공백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거를 더했으니까 S에는 8 곱하기 1은 8이 있겠네요. 그래서 8 곱하기 1은 8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8 곱하기 2는 16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실행하면 얘가 추가된 거죠. 추가돼서 다시 재정의한 거죠. 원래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하면 그대로 추가된 상태로 있겠죠. 8 곱하기 3은 24 해가지고. 대신에, 근데 여기서 플러스는 대신에 는이라고 했어요. 대입연산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력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지금은 변경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대입연산자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이 들어있었는데, 그 들어있는 거를 이제 8 곱하기 3은 24로 덮어 씌워가지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S에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한 문장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라는 변수가 있고, 문장 8 곱하기 3은 24로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얘를 출력하면 8 곱하기 3 24만 나와요. 이렇게 다시 S에다가 값을 덮어쓰기 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트링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